네, 11주 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17장의 고급 문법, 그 중에서도 이제 반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자의 내용을 끝내고 나면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코레이터,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주 그 고난이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C처럼 그 로레벨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은 레벨의 좀 더 파워풀한 어떤 그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원래 C 같은 경우는 그 C++ 같은 데서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제 이 상위 레벨에서는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이런 그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기법을 써서 우리 아마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앞에서 그 내용과 유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내용을 보자고 하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잠깐만요. 이제 for를 이제 구현한 거죠. for를 구현하는 걸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제 for라는 것이 반복자인 그 열거 가능한 요소, 이게 그 열거 가능 객체라고 하죠. 요 가능 객체를 받아서 요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을 하나씩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반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for, and, in, 뭐 range 또는 nums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처리를 했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넘스 리스트를 설정했죠.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리스트니까 해놓고 이터라고 하는 건 내장 함수예요. 이건 뭐냐면 넘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열거 가능 객체로서의 객체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내가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자, 반복자는 일반적으로 시작 포인트와 그 다음에 중간 내가 지금 리딩 포인터라고 하는 그런 객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객체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넘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터레이션이라는 내장 함수를 부르게 되면 이 넘스의 앞부분, 그러니까 11 앞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하나 생겨요. 이 it이라는 게 it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요 next를 부르잖아요. next를 부르면 그 포인터가 다음으로 향합니다. 또 next를 한번 부르면 그 포인터가 다음으로 가행해요. 그리고 이 it이라고 하는 객체는 내가 다음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함수로 구현을 하게 되면 저것들을 이제 그 포인터로 다 일일이 인덱싱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인덱싱을 업데이트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볼까요? while true 이거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이고 try 하면 요거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try 했는데 만약에 내부 에러가 발생을 하면 특히 그 내부 에러 중에서 stop iteration이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요 무한 반복 루틴을 빠져나가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언제 나타나게 되면 스탑 이터레이션이 여기서 그 언제 이제 이 에러 신호가 소프트 에러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파이어 되냐면 요 맨 끝에 갔을 때 여기 스탑 이터레이션 한번 볼게요. 시그널 the end from iterator.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터레이터의 끝 부분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 22, 33이면 여기가 이제 끝이죠. 끝이 되면 이제 브레이크하고 끝내라는 겁니다. 이 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 그럼 처음에 next를 하게 되면 아까 포인터가 이 열거 가는 객체의 맨 앞이라고 그랬죠. 이 11이 아니라 next라는 순간 얘가 여기를 가리킵니다. 11을.
자, 12를 가리키고 나서 이게 맨 끝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프린트를 할 때 12를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 while에서는 다시 next를 하니까 11에서 22로 가겠죠. 그래서 22로 간 다음에 또 끝이 아니니까 프린트를 하는 거죠. 22가 나오고 33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30이 나온 다음에 next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33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브레이크이 되면서 이제 이 무한 루프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it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또는 이 next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구현해 놓은 것이 그 다음 클래시터라고 클래스 아이터 이터레이션의 클래시터 클래시 이터레이션의 약자인 것 같아요. 클래시 이터레이션. 자, 요거를 한번 보죠. 자, 요것들은 내부 함수예요. 그 내부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이 뭘로 표시되어 있냐면 아까 그때 한번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 내부 함수들은 내장 함수 이걸 이제 내장 함수라고 하는데 내장 함수 이런 내장 함수들은 내부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언더 이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걸 바꿔주면 요걸 정의해주면 요 이터레이션이 이 클래스의 특정 클래스에 한해서는 요 이터레이션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오버로딩이죠. 기억나세요? 그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설사 내장 함수에 있더라도 그 우선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클래스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정의가 돼 있죠. 클래스 시퀀스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nit 이건 뭐 여러분 잘 알죠. 자기 객체 어차피 시퀀스라는 그 객체를 만들면 셀프가 그 포인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데이터 내가 이제 실제로 받는 파라미터는 요겁니다. 데이터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셀프에다가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받게 만듭니다. 이제 이게 아마도 반복 가능 또는 열거 가능 객체겠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셀프 인덱스 이렇게 하고 셀프 인덱스는 -2 이렇게 초기값을 잡아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객체상에서 보면 이 앞이 되는 거죠. 이 그 열거 가능한 객체의 앞부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돌아서 -1, -2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ef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 아까 전에 우리 이터레이션 정의를 했잖아요. 이 내장 함수를 이제 여기서 다시 오버로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자기가 받았던 객체 요거죠. 요거 인덱스하고 데이터 요걸 리턴합니다. 그냥 리턴을 하는 거예요. 요 객체가 결국은 요 열거 가는 객체의 포인터예요. 포인터하고 인덱스 데이터하고 인덱스 요거를 이제 리턴 받죠. 셀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def죠. def next도 역시 오버로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 한 다음에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셀프 인덱스는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인덱스가 -2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이 되겠죠. 0. 그러면 0의 인덱스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덱스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죠. 2가 되겠죠. 2가 0, 1, 2니까 2로 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넥스트를 할 때마다 여기서는 하나씩 떴잖아요. 원래 내장 함수는 플러스 1인 거예요. 플러스 1.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바꾼 겁니다. 플러스 이 예제에서는 플러스 2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 개씩 띄겠다는 거예요. 인덱스를 두 개씩 띄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if self index가 length self data,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내가 받은 그 뭐 열거 가능한 무슨 시퀀스라든지 아니면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걸 받은 거 있잖아요. 그 길이 length가 이제 len이죠. 요 길이보다 크면 무슨 얘기예요? 밖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켜야겠죠. 에러 내부 소프트웨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게 이제 raise라는 명령이 있어요. 내부 함수가 있고 raise stop iteratio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이제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turn. 뭘 리턴 해야겠어요? 이제 그 데이터, 내가 그 지금 읽은 데이터를 리턴 해야겠죠. 그래서 self data, 그리고 나서 self index, 그리고 self index, 그리고 플러스 2. 2는 안 들어가죠. 그죠? 2는 안 들어갑니다. 2는 안 들어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셀프 인덱스하고 셀프 인덱스 플러스 1까지만 들어가겠죠. 이 데이터가. 그 리스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리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넥스트를 하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2였으니까 0이 될 거고 0과 1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글자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두 개 점프를 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시퀀스라는 클래스를 내가 만들어 놓고 이 시퀀스에다가 이터레이션과 넥스트 이런 반복자들을 구현한 겁니다. 원래 for 룹에서 제공했던 넥스트나 이터레이션을 그대로 구현해 준 거예요. 근데 조금 바꿨죠. 여기서 넥스트는 인덱스 플러스 1인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2, 두 칸씩 띄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파워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솔라 텀, 이제 이건 그냥 변수명이고요. 시퀀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다 시퀀스를 집어넣는 스트링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입춘, 우수, 경칩, 뭐 춘분, 뭐 이렇게만 넣읍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for를 치게 되면 for k in solar term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요게 이제 반복자라고 그랬잖아요. 반복자가 요 클래스를 요 클래스의 객체죠. 이 솔라텀이라는 게 요 클래스의 객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이제 부르게 되고 입춘, 우수, 경칩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k가 처음에 리턴할 때는 일단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를 했을 거고요. 마이너스 2. 처음 k가 들어갈 땐 뭘 부를까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터레이션을 선언한 다음에 여기 넥스트를 부르겠죠. 넥스트를 부르면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면 0으로 가겠죠. 0인 포인트가 요겁니다. 여기가 0이죠. 0. 0, 1. 요 두 개를 읽어서 리턴할 겁니다. 입춘을 리턴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면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프린트 k, 콤마, 다음에 end는 콤마를 찍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찍어주게 되면 입춘하고 콤마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하나 증가되겠죠. 두 개 증가되겠죠. 두 개.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가 되는 게 여기죠. 그리고 두 칸 띄니까 2, 3을 읽으니까 우수가 될 거고 또 경칩이 될 거고 춘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나요. 여기 띄어져 있네요. 다시. 자, 어떻게 되죠? 입춘, 콤마.
우수 콤마, 경칩 콤마, 춘분 콤마 이런 식이 됐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도 우리가 이터레이션이나 넥스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for라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next와 iteration이 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선언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내장 함수 저기 클래스를 선언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타입의 iteration과 next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사실 C에는 이런 기능이 이렇게 없어요. C++에서는 이런 기능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어렵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부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그 내부 함수를 for에서 부름으로 인해서 또는 in에서 부르게 되죠. for in 여기서 이제 불러서 리턴 시켜주는 겁니다. K로.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요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for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타입에 여러분만의 for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반복자 또는 열거가는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이렇게 선언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 귀찮으니까 요거를 좀 더 쉽게 이렇게 두 자리씩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씩 뱉어내게끔 할 수 있겠죠. 원래는 그냥 한 자리씩 뱉어내는 건 이미 4에도 있어요. 그죠? 리스트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객체씩 읽어낼 수 있죠. 요건 이미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3칸이건 4칸이건 이렇게 읽어내려고 하면 또 내가 원하는 타입의 어떤 형식을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모디파이 하고 싶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죠. 이 방법. 내가 원하는 형태로 클래스를 정의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너레이터는 yield라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yield만 요거를 yield가 이런 역할들을 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def sequence generate 하고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낸 다음에 얘는 뭐 하는 애냐면 for 이제 요건 그냥 정상적인 for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여기서 요 안에서는 요 for 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for입니다. in range 그리고 0, len 데이터 그리고 콤마 2 그러면 이게 두 칸씩 띄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두 칸씩 띄어가는 겁니다. 두 칸씩 0, 2, 4, 8 이렇게 읽어가는 거죠. 읽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읽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yield를 해요. 자, yield라는 거는 제너레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인덱스를 여기다가 찍어줘요. 인덱스 플러스 2. 자,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이 데이터가 원래는 4가 이 루프를 계속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이 끝날 때까지. 그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한번 일들을 하고 나면 이 메소드를 나갑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인덱스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이터레이션 넥스트의 역할을 이 내부에서 yield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원래 for라는 거는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룹을 돌려야 돼요. 근데 룹을 돌긴 도는데 이 yield라는 애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인덱스 한번 넣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리턴해요. 리턴하고 그때 인덱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플러스 1을 해놓고 다시 돌아오면 그 인덱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위치를 기억하고 이 룹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저도 말이 자꾸 꼬이네요.
여기서 0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0을 집어넣어서 0, 1이 0, 2가 되잖아요. 그럼 2는 안 들어가고 0, 1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리턴해요.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 메소드를 나갑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0이 아니고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주고 2, 3을 준 다음에 나가요. for를 돌긴 도는데 좀 이상하게 도는 거죠. 그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yield예요. yield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한번 똑같이 써볼까요? 카피를 해서 이렇게 쓰면 똑같이 실행이 될 겁니다. 춘, 우수, 경치, 춘분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훨씬 간단하죠. 일드 하나로 결과적으로 여기 4하고 여기 4는 다른 4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요 4를 부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장 함수의 이터레이션과 넥스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요 4를 부를 때는 내가 설명한 요 솔라 텀 있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못 불렀네요. 이게 저걸 써야 되는 거죠. 일드가 들어있는 메소드 이름을 써야겠죠. cgen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로 전달이 되고 여기서 내부적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죠? 네. 여기 4는 요 일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4인 거예요. 그 일드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이터레이션과 넥스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일드 안에.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압축 표현이에요. 이거에 압축 표현이고 조금 다소 낯설을 수 있습니다. C를 주로 쓰던 학생들이라면 이게 좀 낯설 수 있어요. 내부 함수를 직접 건드린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점프도 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파워풀한 기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것보다 더 파이썬 같은 게 있어서 그것만 설명하고 데코레이터로 넘어갈게요. 일단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죠. 일단 데이터라고 하고 데이터다 이제 시퀀스를 스트링을 정의를 해서 집어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러한 그 반복자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380페이지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K 그리고 in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레인지처럼 값을 아예 통으로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그리고 내가 읽어야 될 거는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 플러스 2를 해야지. 플러스 2는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4 그리고 인덱스 그 다음에 in range 0, length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2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하도록 하면 역시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씩 끊어 가지고 받는 거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를 잘 매칭을 시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K에다가 넘겨주면 이 K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체는 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하나로 통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짜면 굉장히 짧아져요. 아까 전에 뭐 우리 짰던 것보다 보면 월등히 짧아지죠. 월등히 짧아지는 것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 그나마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것보다 훨씬 이런 식으로 막 인라인이라고 하는데
인라인으로 쭉 그 라인 안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면 해독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코드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요 시퀀스 제너레이터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면 요것만이 이제 성능이 아니라 이제 기능이잖아요. 여기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포인터를 받고 그 포인터의 반복 가능 또는 열거 가능 객체 안에서 K개씩 리턴을 받아가지고 K의 인덱스를 받아서 그 K의 인덱스가라는 게 결국 이제 리스트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 요 값이죠.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찍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요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 압축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길고요. 매번 이렇게 만드는 건 너무 귀찮을 것 같고 이건 또 너무 짧고요. 그런데 파이썬을 잘 쓰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짜더라고요. 굉장히 긴 한 줄로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인라인의 기능이 마치 한 메소드의 하나의 그 블락만큼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라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체적으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